자, 지금까지는 왜 GRE 시퀀스를 이용하면 다른 T1 값에 대한 시그널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정성적으로 배웠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정량적으로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의 마그네타이제이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티슈 파라미터의 영향, 여기에서는 T1 weighted imaging이니까 T1의 영향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시퀀스 파라미터, 예컨대 플립 앵글이나 TR 이런 파라미터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키 팩트는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로 들어가면 그 엑스테이션 직전의 mg 값과 그 다음에 다음 TR에서 나오는 엑스테이션 직전의 mg 값이 같다. 즉 TR이 변함에 따라서 mg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데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들어온 mg 리스폰스를 보면 그 리커버리 되다가 엑스테이션에 의해서 알파만큼 떨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리커버리가 되고 그 다음 엑스테이션에서 약간 떨어지죠. 그랬을 때 요 첫 번째 엑스테이션 직전에 요 mg 값이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엑스테이션 직전에 요 mg 값과 같아야 하겠죠. 저 조건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가정하에, 즉 이 이전에 이미 여러 개의 TR을 거친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로 들어온 대략 한 2개의 TR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화면에 나와 있고요. 참고로 스페셜 인코딩만을 위해서는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GX 그레디언트가 스포일러 그레디언트를 추가로 가해줬다는 가정하에 이 회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 추가되어 있고요. 이전에는 추가적인 그레디언트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서는 합쳐서 그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보여지고 있는 엑스테이션 직전의 마그네타이제이션, 즉 스테이트 A에서의 mg 값은 그냥 mgA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테이션 직후에, 즉 스테이트 B에서의 mg, 즉 mgB는 mgA의 코사인 알파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엑스테이션 후에 쓰러지니까 요 수직 성분이 코사인 알파를 곱한 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B에서 스테이트 C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mg 입장에서는 T1 리커버리만 일어나죠. 그래서 그 T1 리커버리를 나타내는 일반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mg0, 그죠? 이니셜 컨디션이죠. 그 다음에 exponential minus t over t1 더하기 그다음에 m0 폴라리제이션 직후에 혹은 이퀴빌리엄 상태에서의 마그네타이제이션이죠. 1 마이너스 e to the t 마이너스 over t1,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일반식이고 t가 0일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분석을 시작하고자 하는 요 스테이트 B죠, 그렇죠? 그래서 요 mg0 대신에 mgB가 들어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exponential 텀은 요 t는 역시 0에서 아무 숫자나 가능할 텐데 우리는 TR만큼 리커버리 된 상태에서의 mg 값을 알고 싶으니까 요 스몰 t 대신에 라지 TR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어넣은 그거를 대문자 E1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TR에서 요 B1 펄스 듀레이션을 빼는 게 맞는데 저거는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여기서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텀 적은 게 이와 같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언급한 스테디 스테이트 컨디션, 즉 mgA가 mgC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mgA is equal to mgC를 적어야 되는데 mgC가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런데 mgB가 요거였죠. 그래서 요게 지금 mgB고요. 곱하기 E1 나머지 식 그대로 적은 게 이와 같으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결국 남는 텀은 mgA 뿐이죠. 이 식에서. 그래서 mgA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실제로 우리가 얻을 시그널, 특히나 에코 타임에서의 시그널, 즉
MXY T2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2는 K-스페이스에서 중앙을 지나가는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타임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equal to 일단 엑스테이션 직후에 MXY를 구해야겠네요. 그렇죠? 엑스테이션 직후에 원래 이렇게 서 있던 놈이 엑스테이션 후에 이렇게 되니까 그때의 그 수평성분 MXYB 그죠? 그거 곱하기 T2 DK가 일어날 테니까 그거를 대문자 E 스타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XYB는 MGA 곱하기 사인 알파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가 알파라고 했을 때 사인 알파 곱이 생길 테니까요. 그 곱하기 E2 스타. 그렇죠? 그 다음에 MGA를 이미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구했죠. 그 구한 거를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은 최종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유도했던 수식을 이용해서 그 여러 가지 그 파라미터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뉴메리컬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고요. 일단 왼편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그림은 TR을 15ms, 그 다음에 플립앵글을 15도로 픽스 시켜놓고 티슈의 T1 값이 변함에 따라서 MG, 그 다음에 MX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본 플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T1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시그널이 높고 크면 클수록 시그널이 낮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여기서 MXY는 에코 타임에서의 MXY가 아니라 그 T2 스타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MXYB 즉 엑스테이션 직후의 트랜스버스 컴포넌트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MG와 마찬가지로 T1이 작아지면 시그널이 커지는 그런 경향을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두 개의 그림은 TR은 역시 15ms,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T1 값을 600ms로 픽스를 시켜놓고 그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인 그 플립 앵글에 따라 시그널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G를 볼 때는 약간 이게 미슬리딩 할 수 있는 게 플립 앵글이 작으면 작을수록 모노토닉하게 크죠. 그래서 요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엑스테이션 조금만 하면 MG가 조금만 떨어지니까 리커버리가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값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얻는 시그널은 그 스테디 스테이트 MG의 코사인 알파를 사인 알파를 곱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곱한 거를 보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 되겠습니다. 그래서 MXY를 보면 플립 앵글에 따라 약간 올라갔다가 시그널이 다시 내려가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겠고, 대략 한 10에서 20 사이 값이 옵티멀한, 그러니까 시그널이 가장 크게 나오는 그런 플립 앵글 값이 되겠습니다. GRE 시퀀스에 대한 몇 가지 노트를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첫 번째로 순수하게 T1 weighted imaging인데 완벽하게는 아니고 이제 nearly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제 T2 star 이펙트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사실 이 T2 star의 컨트리뷰션이 T1의 컨트리뷰션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어떤 시퀀스보다도 특히나 스테디 스테이트 시퀀스에서는 가장 T1 웨이팅이 강한 그런 시퀀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시퀀스 파라미터 중에 하나인 플립 앵글은 보통 한 10도에서 20도 정도를 사용하면 가장 강한 시그널을 얻게 되고요. 이미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봤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빠른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TR이 대략 한 10에서 20ms 정도를 형성하고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KY 인코딩 라인을 예를 들어 한 200개를 얻어야 된다고 하면, 그래서 NY가 200이라고 하고 만약에 TR이 뭐 10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2D 이미지를 넣는데 2초가 걸리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거보다 더 빠른 시퀀스도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상대적으로 특히나 앞으로 우리가 배울 스핀 에코 시퀀스에 비해서는 빠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NR 측면에서는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moderate SNR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는 MXY가 매 TR마다 소멸되기 때문에, 손실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MG만 가지고 우리가 시그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플립 앵글도 크게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SNR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1 웨이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조건 중에 하나였던 그 MXY가 매 TR마다 없어져야 된다는 그 스포일링 조건이 오프 레저넌스에 센시티브하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면 엑스테이션 직후에 XY 평면에서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프 레저넌스가 있으면 TR 동안에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뭐 오프 레저넌스의 부호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디페이징이 생기거나 혹은 뭐 반대로 이런 식으로 디페이징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스포일러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예컨대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디페이징 혹은 또 시계 방향으로 디페이징이 생기죠. 그렇죠? 역시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스포일러 그레디언트를 사용했다면 역시 같은 양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역시 시계 방향으로 디페이징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디페이징의 영향이 이 디페이징 양만 충분히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 바퀴를 도는 그런 인트라박스럴 디페이징이 있다면 충분히 MXY를 이 기준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 상관없이 MXY를 매 TR마다 이펙티블리 없앨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1 컨트래스트가 오퍼레이션에서 상관없이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얻어진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왜 그레디언트 에코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거는 그 시작할 때 설명하기 마련인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제가 뒤로 좀 뺐습니다. 그래서 그 누차 얘기하지만 매 TR마다 MXY가 없어지기 때문에 엑스테이션 직전에 항상 그 남아있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이 MG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엑스테이션 직후에는 모든 그 스핀들이 박스 내에서 인페이즈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엑스테이션 직후에 우리가 시그널을 살펴본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급격히 시그널이 생기는 거죠. 엑스테이션 직후에 모두 다 인페이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 아무 그레디언트가 없어도, 그러니까 여기는 스페셜 인코딩 그레디언트 GX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설령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오프 레저넌스 영향 등에 의해서 여전히 인트라박스럴 디페이징이 생기고, 그래서 T2 디케이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급격히 떨어지는 T2 스타 디케이를 따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이제 없는 경우. 그렇죠?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스페셜 인코딩을 위해서 GX가 이런 식으로 틀어질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요 네거티브 웨이폼인 경우에는 요 넓이에 비례해서 인트라박스럴 디페이징이 더 생기죠. 그래서 시그널이 실제 우리가 얻는 그 1D 타임 시그널은 실제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 이런 식의 양상을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양의 웨이폼이 생기면 점점 리페이징이 다시 생기죠. 그렇죠? 디페이징 됐던 게 좀 더 그 인페이즈로 모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시그널이 다시 이제 복원이 됩니다. 복원이 되다가 정확하게 요 넓이가 요 넓이랑 같을 때 그레디언트에 의한 디페이징 영향은 이제 더 이상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컬 맥시멈이 생기고,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디페이징이 다시 생겨서 시그널이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1D 타임 시그널만 우리가 얻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이제 갑자기 여기서 로컬 픽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러한 로컬 픽을 우리가 에코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 에코가 생기는 게 이 그레디언트의 넷 에어리어가 0이 되는 이 지점에서 생긴다라는 의미에서 그레디언트 에코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에코가 그레디언트의 넷 에어리어가 0일 때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비보 이그젬플 이미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부위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젬플에서는 브레인, 그다음에 앱도민, 그다음에 그 펠비스, 그러니까 허리에서 허벅지까지 찍은 GRE 이그젬플 이미지이고요. 뭐 어떤 부위를 찍던 간에 공통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은 어떤 티슈의 T1이 적으면, 짧으면 상대적으로 시그널이 높고 T1이 반대로 값이 크면 상대적으로 시그널이 낮은 그런 결과를 얻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뭐 예컨대 이 마지막 이그젬플을 보면 지금 이 부위에서는 가장 도미넌트한 부분이 이 머슬, 이게 머슬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팻입니다. 뼈가 사람 뼈가 팻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팻이 밝고 지금 머슬이 어둡죠. 그래서 예컨대 1.5 테슬라에서는 머슬의 T1이 대략 한 1초, 그다음에 팻의 T1 값이 대략 한 270ms입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짧기 때문에 T1 값이 그림에서 이미지에서 훨씬 더 밝게 보인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